군용 차량에 올라선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국기를 들어 올립니다. 러시아에 빼앗겼던 도시 리만을 4개월 만에 탈환한 겁니다. Державний прапор встановлюємо на нашу землю. Лиман – це буде Україна. 리만은 루안스크주의 핵심 도시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고 하루 전엔 주민투표를 근거로 러시아 영토로 병합된 곳입니다. 뼈아픈 손실이겠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도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угрозы окружения, союзные войска были отведены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расный Лиман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рубежи.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전쟁에 참전 중인 체첸의 카디로프 정부 수장이 핵카드를 언급했습니다. 리만 철수를 비판하면서 국경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러시아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핵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1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총회 투표에서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카오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러시아의 이사회 퇴출은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병사가 재빨리 부서진 건물 옥상으로 향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을 되찾았음을 알리기 위한 국기 개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남부 전선 깊숙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танк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Золотая Балка, Александровка противник сумел вклиниться в глубину нашей оборон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중부 도네츠크주 리만을 되찾은 뒤 하루 만에 남부에서도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남부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반격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Ну что, друзья, на Херсо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ни странно, вс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а, нацисты прорвались немножко вглубь, но...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이미 공격 능력을 잃었고 곧 방어할 힘마저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4개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영토 탈환을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일요일에 방송한 영상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리먼 지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여전히 방어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리먼 지역을 탈환했는데도 러시아는 마치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듯 행세한 겁니다. Сейчас личный состав окапывается, оборудуют огневые позиции, точки, производят минирование. Ну, обычная работа. 하지만 실제 리먼 지역 모습은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리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Офіційно, що населений пункт Ліман був повернутий назад під український прапор силами від 81-ї і Національної гвардії. 4개 주 병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요충지 리먼을 뺏기며 체면을 구긴 푸틴. 러시아 측 체첸 정부 수장이 핵무기를 포함한 더 과감한 조처를 주문하는 등 러시아 내부에선 공공연히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 가까이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은 불법적이고 무책임하다며 러시아 같은 큰 나라 지도자가 꺼낼 얘기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나토 사무총장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겪게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Russia. It will, of course, totally change the nature of the conflict.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핵심 인사 추가 제재에 나서는 한편 항모전단을 대서양에 파견하며 핵 억제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을 쓰면 미군이 직접 참전할 건지 묻는 질문이 미국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와 합병 조약을 맺고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도 쓸 수 있다며 거침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교통과 보급의 요충지인 리만 탈환의 여세로 영토 수복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Лиман зачищено повністю. Дякую нашим військовим, нашим воїнам.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로부터 핵 반경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황은 인류가 다시 한번 핵전쟁에 직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푸틴을 콕 집어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Il mio appello si rivolge innanzitutto al Presidente della Federazione Russa, supplicandolo di fermare anche per amore del suo popolo questa spirale di violenza e di morte.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공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가스를 불가리아를 비롯한 유럽 동남부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스관 개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개통한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잇는 또 다른 새 가스관인 발틱 파이프도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달만 새 가스관 2곳이 잇따라 가동된 것입니다. This pipeline is a game changer. It's a game changer for Bulgaria and for Europe's energy security. It means freedom from dependency on Russian gas.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 기체가스를 새 가스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 외에도 독일이 액체가스인 LNG로 해상 수송에서 사용하는 LNG 터미널 5곳의 신축에 나서는 등 유럽 각국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테러용 드론이 가스를 뿜어대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로 접근합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저격용 총을 한 발 발사하자 드론이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뿌리던 가스는 생화학무기 일종인 살인가스였습니다. 살인가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경찰이 정찰 드론을 띄웁니다. 인지를 잡고 있는 괴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선 군 특수부대가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인질이 무사히 구조되며 대테러 훈련은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 테러 현장과 비슷하게 꾸며진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경찰 특공대를 비롯한 5개 관계기관이 대테러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드론은 최근 테러와 전쟁에서 사용 빈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만 봐도 미승인 드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승인 드론에 대해서 처음 탐지를 하면서부터 그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도 전통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가 전술용 드론 등 신무기를 내세운 우크라이나에 고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우리 드론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전술 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20대 A씨에게 경찰관이 이후 과정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달라고 하면은 이 증거로서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은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돈을 보내던 A씨를 포착한 사람은 부산 서면지구대 소속 윤진호 경사입니다. 쉬는 날 집 근처 현금 인출기에 우연히 들어갔던 윤 경사 눈에 A씨 수상한 행동이 포착된 겁니다. 수사부서에서 일할 때 전화금융 사기 사건을 자주 다루다 보니 송금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잠시 나가서 범인의 동태를 살펴보니 이제 미리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이제 현금 다발을 이제 100만 원 단위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통장 송금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서. 경찰관 신분을 밝힌 윤 경사는
A씨를 체포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울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비행 모드로 바꾸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해운대 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1,260만 원을 가로챈 다음 총책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현금 인출기가 있는 이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체포 당시 500만 원은 이미 조직으로 보낸 뒤였는데 경찰은 가지고 있던 760만 원을 압수하고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10월 이딴 황금 연휴를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빨간 날도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44.5%, 정규직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4명 이상이 휴일에도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만 공휴일에 일한다고 답한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휴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정규직 노동자는 80%가 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도 단계적으로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법정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지역 말랑 리젠시에서 열린 아르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 팀의 경기 직후 모습입니다. 홈팀 아르마 FC가 3대2로 지자 흥분한 관중이 경기장으로 난입합니다. 난입한 관중들이 선수들을 공격하고 진압 경찰에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합니다. 인내하던 경찰이 체류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자 놀란 관중들이 반대편 출입구로 쏠리며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di rumah sakit saat upaya proses penanganan.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100명이 훨씬 넘는 관중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 추가 사망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난동 과정에서 경기장 안팎에 있던 경찰차 10대를 비롯해 차량 13대가 불타거나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Saya menyesalkan terjadinya tragedi ini dan saya berharap ini adalah tragedi terakhir sepak bola di tanah air.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사고 직후 사상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리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가 196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328명이 숨진 이래 두 번째로 희생자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We're good. Oh, there goes the sign. There goes the fence. Holy cow. Got to be coming out of this. If you are in an evacuation zone, particularly in those southwest Florida counties, your time to evacuate is coming to an end. You need to evacuate now. Never get the chance to surf because the waves are usually real small. But this Hurricane Ian brought us some waves, so we're gonna go catch them. 예상대로 룰라 전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은 과반 투표에 실패하며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48%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5%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lugar. E eu sempre achei que a gente ia ganhar essas eleições. E quero dizer para vocês que nós vamos ganhar essas eleições. 이번 브라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이념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당 소속의 좌파 성향인 룰라 전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자유당 보우소나루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박빙이었습니다. Caminhar com a esquerda nos caminhos da Venezuela, da Argentina, da Colômbia e também lá da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과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룰라 전 대통령은 과거 부흥기에 대한 향수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숨은 지지자가 적지 않다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오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대선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선 불복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브라질 좌파 대부와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 최종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중남미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67살의 스웨덴 출신인 페보 교수는 자신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Well, I initially thought it was a joke, actually, that it was my research group who made an elaborate joke. But then it sounded a little too convincing, but it was hard to digest, actually, immediately. 의대 졸업 후 의사 대신 인류 진화를 연구한 페보 교수는 평생 한우물만 팠습니다.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해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DNA 분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론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의 짝짓기를 통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페보 교수는 40년 전 호르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수네 베리스트렘 교수의 아들입니다. 2대째 같은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린 셈인데 페보 교수는 비밀스런 혼외자라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지금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페보 교수는 30년 전 호기심에 좋아서 시작한 일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Es ist besonders erfüllend, weil es hat sozusagen angefangen als eine Liebhaberei oder eine Art Hobby vor 30 Jahren und wurde ziemlich lange angesehen als irgendwie ein Kuriosum. 올해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 정상과 함께 블랙핑크가 달성한 또 하나의 기록. BTS도 못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1위입니다. BTS를 이을 차세대 K-팝 리더로 주목받고 있지만 둘은 스타일과 음악, 성별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BTS가 소년의 성장과 같은 서사로 세계관을 형성해 주목을 받았다면 블랙핑크가 내세우는 건 거창한 세계관이 아닌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밝힌 정체성은 당당함. 다 내려놓으니까 막 하게 되더라고요. 좀 멋있게 나올 것 같고요. 기존 젊은 여성 아이돌이 지닌 이미지와 차별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여성상을 반영합니다. 활동 초기 소수자와 다양성, 언더독의 감성을 노래해 많은 이들을 위로한 BTS. 하지만 블랙핑크는 과시, 이른바 스웨그의 아이콘이 되길 자처하며 멤버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성 팬뿐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여성 팬들까지도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今若い子たち大体 K-POP 聴いてるぐらいで日本人のアイドルがちょっと分からなくなってきてるぐら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かっこいいです。ダンスも歌も衣装も髪型も全てが。 BTS가 발표한 곡들은 한국어 가사가 많고 국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팬덤을 먼저 형성한 BTS와 달리 블랙핑크는 애초부터 세계 시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영미권에서 폭넓은 팬층을 만들고 있는 레이블 겸 프로듀서, 또 음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블랙핑크가 데뷔할 즈음에는 이미 이제 그 시장을 노릴 만한 어떤 밑바탕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멤버의 군입대, 이른바 군백기가 없는 건 걸그룹만의 강점입니다.
BTS에 이어 이미 K-팝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 블랙핑크.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